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피의자가 됐습니다. 서민들의 반응은 분노와 실망이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영리형 오피스텔을 짓는 것과 관련해 중구청이 1년여 전 적십자사로부터 해당 사업의 제안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융복합 탄소 성형 부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절터만 남아있는 신라 출구의 사찰, 경주 황룡사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 문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남은 한 주 동안은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발길 닿는 곳마다 가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해서 온화한 늦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단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우선 아침 출근길에는 군위와 청송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8도, 안동 7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대구가 17도, 안동 1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오늘까지는 이렇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절기 소설인 내일 낮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이 찬 공기는 이번 주 내내 제법 오래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레 아침 대구의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겠고 경북 많은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찬바람을 막아줄 두툼한 겉옷 미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인 대통령을 두게 된 시민들의 반응은 착잡했습니다. 도건협 기자입니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해명이 상당 부분 거짓인 것으로 판단한 셈입니다. 시민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했으니까 잘 미루는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싫어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계속 믿고 아니다 해왔던 사람들도 이제 결국 하나씩 이제 다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버티기도 힘들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기로 국민들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적각 하야에서 검찰의 수사에 엄중히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던 3차 시국대회에 이어서 오는 26일에도 대구중앙로에서 4차 시국대회가 열립니다. 사상 최초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도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옛 대구 적십자병원터에 영리형 오피스텔을 지으려 한다는 소식 지난달에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적십자사와 대구 중구청 모두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이 1년여 전 적십자사로부터 해당 사업 제안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남산동의 옛 대구 적십자병원은 6년째 폐쇄 상태입니다. 이곳에 영리형 오피스텔을 지으려 한다며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대한적십자사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문 업체에 이거를 의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개발하겠다 이게 아직 결정된 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사는 이미 약 1년 전 오피스텔을 지어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제안서를 대구 중구청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제안서에 따라 옛 병원터를 종합의료시설에서 폐지하는 안이 올해 1월 대구 중구청에서 심의됐고 기부 체납 비율도 정해졌습니다. 중구청도 이미 적십자사의 영리 오피스텔 사업을 알고 있었습니다. 등해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임대 수익을 위한 그런 걸 하겠다는 거지. 그 오피스텔 하고 못 받는 건. 적십자사는 또 지난 8월에 지하 7층, 지상 26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는 더 구체적인 용역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적십자사가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대구가 유일합니다. 도시계획을 풀어주고 또 개발을 허가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구청의 명확한 입장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공공기관으로 관련법에 규정된 구호나 의료 사업 등만 할 수 있을 뿐 영리 사업을 포함한 다른 사업은 제한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 탄소 성형 부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전통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로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역점 과제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9년 산업용 섬유 제조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탄소 섬유 복합 재료 분야에 뛰어든 경산의 한 업체. 이 업체는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가볍고 강도 높은 탄소가 금속을 대체하는 핵심 소재로 떠오를 것을 간파한 겁니다. 미래의 먹거리 창출 이런 개념에서 보더라도 소재가 경량화되는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도 그러한 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그러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도레이 중심의 탄소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탄소산업 육성에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주력 산업과 수출 부진 등으로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는 경상북도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지 1년 반 만인 이달 말 발표될 예타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탄소 예비 타당성 결과가 발표되면 탄소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R&D도 지원을 강화하여 경상북도를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순실 특혜 예산 의혹으로 지역 수건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영호남이 상생 협력으로 추진하는 예타인 만큼 통과될 것이란 기대는 높습니다. 이번 예타 결과에 따라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산업 육성 청사진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마트 반야월점 광장에서 미취업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찾아가는 취업 상담 서비스 굿잡 버스를 운영합니다. 1:1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정보 제공, 직업 적성 검사 등을 통해서 구직자에게 맞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9월부터 굿잡 버스를 3차례 운영했는데 260여 명이 구직 등록해 3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 TV 프로그램에 잃어버린 꿈을 찾아 모인 어른들이 청춘합창단이란 이름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보여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실제로 60, 70대 어르신으로 구성된 청춘합창단이 안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발표회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현장을 이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은 발랄함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 황혼기 혹은 노년기의 삶의 깊이가 은근하게 배 나오기도 합니다. 마치 인생의 하모니 같습니다. 지난 4월 창단된 안동 청춘합창단입니다. 만살 제쳐놓고 나옵니다. 출석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90% 이상. 화기애애하기 좋습니다. 엔돌핀이 박박 돌고. 단원은 60명인데 적게는 50대 중반부터 많게는 80에 가까운 어르신들입니다. 뒤늦게 찾아온 노래하는 기회가 노년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흥얼거리면서 또 연습도 하고 너무 기쁩니다. 생활이. 합창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 때문에 열정은 어느 누구 못지않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낫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제가 많은 사람 가르치는데 그 어떤 사람들 보다가 하려고 하는 열정은 대단하세요. 그리고 열정뿐만 아니고 정말 잘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문예회관 공모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춘합창단은 전북 익산과 안동 단 2곳입니다. 7개월 남짓 소리를 다듬고 다듬은 청춘합창단의 첫 합동 연주회. 오는 25일 저녁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절터만 남아있는 신라 최고의 사찰 경주 황룡사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문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찾는 경주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황룡사 절터 바로 옆에 자리한 역사문화관. 안에 들어서자마자 황룡사의 상징인 9층 목탑 모형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70m에 달하는 실제 황룡사 9층 목탑을 10분의 1 크기로 8년에 걸쳐 재현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큰 게 실감이 나서 멋졌고 몽골군 친일 때 불타지 않아서 지금까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불국사 8배 규모의 국가사찰로 건립된 황룡사의 역사적 배경부터 몽고군 침입으로 소실되기까지 과정을 담은 3D 입체 영상도 매일 6차례 상영됩니다. 역사적 내용을 쉽게 재구성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황룡사의 역사를 한눈에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경주에 살면서 이제 황룡사 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이런 역사적인 문화재가 손실이 되었구나 이런 걸 다시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역사실과 고건축실에서는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찰주봉기, 심초석 등의 유물이 전시돼 있고 황룡사 건축 구조와 공법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 보던 것과 틀리게 직접 와서 보니까 규모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도 그렇고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아이도 많이 느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역사문화관 건립을 통해 황룡사 복원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고증 연구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룡사 역사문화관이 신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경주의 또 다른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LH가 대구시 동구 신서동 대구 혁신도시 A1 블록 공공분양주택단지 내 상가를 인터넷 경쟁 입찰을 통해서 분양합니다. 상가는 1층에 있는 5개 점포로 전용 면적 23에서 35제곱미터, 예정 가격은 3.3제곱미터당 175만 원에서 267만 원이며 신청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입찰 신청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이며 내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이달 28일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영호남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겨울을 앞두고 관광객을 맞기 위한 월동 준비로 바쁜 순천 나간읍성 민속마을의 모습을 여수문화방송 문형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탈곡을 마친 볏짚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볏짚을 길게 엮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초가집에 지붕을 덮을 이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주먹으로 잡는 거예요. 이것을 균일하게 잡아야 되고 이 잡아당기는 것을 잘 잡아당겨야 이 틈이 안 나지 않아요. 이형을 지붕 위로 옮겨 잘 편 뒤 새끼줄로 단단히 고정하면 집 한 채가 어느덧 황금빛으로 새롭게 단장됩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비바람에도 지붕이 잘 견딜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어야 됩니다. 썩어서 물이 새에 들어오죠, 지붕으로. 쓸만한 볏짚을 구하기가 힘들고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도 드물어 명맥을 잇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가집과 관아 건물 300채를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작업은 민속마을의 가장 큰 연례 행사 중 하나입니다. 내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양성 교육을 시켜가지고 계속 그 초가 인형 기능들이 전수할 수 있도록. 조선시대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나간 민속마을이 깊어가는 가을을 뒤로하고 새로운 겨울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다음은 울산문화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울산항을 출발점으로 북극해 항로에 러시아 내륙 수로를 연결하는 북극해 항로가 새로 개척됐습니다. 침체된 울산 지역의 조선과 해양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울산문화방송 유영재 기자입니다.
꿈의 항로라고 불리는 북극해 항로. 인도양을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기존 항로보다 7,000km 정도 거리가 단축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물류업체가 북극 항로와 러시아 하천을 연결하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울산에서 현대중공업 플랜트 설비를 선적한 선박은 북극해 항로를 따라 시베리아 서부까지 이동합니다. 이 화물들은 다시 작은 선박으로 옮겨져 러시아 오비강을 따라 이동해 지난달 초 카자흐스탄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중앙아시아까지 대형 설비를 운송할 해법을 찾은 겁니다. 대표적인 울산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중량 화물들을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은 그동안 저조했던 자원개발 탐사와 채굴 작업이 활발해지고 기존 30-40년 된 노후 플랜트 설비 교체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가 새로운 항로 요충지로 부상하면서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울산은 동해안에서 가장 큰 항구로서 또 북극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북극해 항로 개척이 조선 해양산업 침체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기계, 부품 소재, 로봇 산업 분야 전문 전시회인 2016 대구국제 기계산업대전이 오는 23일 엑스코에서 개막해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대구국제화 자동기기전, 국제부품소재산업전, 대구국제 로봇산업전 등 3개 전시회가 함께 열리며 역대 최대 규모인 국내외 365개 기업이 900여 개 부스로 참여합니다. 23일과 24일 이틀 동안은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확대와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수출 상담회, 오는 25일에는 현대모비스 등 국내 6개 대기업과 대구 경북 지역 10개 중견기업, 참가 업체와의 구매 상담회도 함께 열려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절에 사주를 보러 와 알게 된 여성 집에 새벽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찰 주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재판장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과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해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북의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지난 1월 14일 새벽 5시쯤 4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승복을 입었을 때는 불손한 짓을 하지 않으니 믿어달라면서 B씨를 안심시킨 뒤 집안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안 살림을 부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고 초기 수색, 구조, 예인 활동에 참가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유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난 사고 구조동원 어선 지원 사업은 수색, 구조, 예인 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의 어선 톤수와 예인 거리 등을 감안해 유류비를 지원하고 해양경비안전서와 어업정보통신국에 확인서를 첨부해 시장과 군수에게 신청하면 유류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경북 동해안의 해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모두 199척의 어선에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가 김천 지역 노후주거지 개량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후주거지 개량 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주택과 골목길, 마을 담장 등을 보수하는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공사는 대부분 지원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이외에 자체 부담이 드는데 이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체 부담금을 김천시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인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신고자에게 협박을 가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재판장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피고의 죄가 무겁지만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새벽 대구시 중구 동성로 도로에서 자신의 지인이 난폭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신고자인 30살 B씨에게 욕을 하고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가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해서 온화한 늦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단 2가지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우선 아침 출근길에는 군위와 청송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아져 있기 때문에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대구의 현재 기온 8도, 안동 7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대구가 17도, 안동 15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과 청도의 아침 기온은 6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17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은 5도, 김천 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봉화의 현재 기온 2도, 안동 7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17도, 울진 14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를 일겠습니다. 절기 소설인 내일 낮부터는 추워지겠고 이번 추위는 닷새가량 제법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